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 101 시간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집중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이해하려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뭐 더 나가면 뭐 더 세세한 것도 있겠으나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트랜스포머가 개발되었던 2014년, 15년 그 시점의 배경을 보자면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이 등장해서 많은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얻어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퀀스 러닝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잠깐 리마인드 해드릴 거고요. 그 당시에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은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RNN이라고 하는 시퀀스를 모델링하는 도구, 그 도구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RNN을 그 당시에 썼을 때 RNN 자체만 가지고는 성능이 높지 않아서 그때 나왔던 그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RNN에다가 어텐션을 붙이는, 즉 어텐션이 개발됐던 시점 이쪽 저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등장해서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시고 나면 트랜스포머의 중요 이론들이 중요한 컴포넌트들이 왜 탄생했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고 구현하실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퀀스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퀀스 러닝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에 입력 시퀀스가 있고요. 또 이것에 대응하는 출력 시퀀스가 있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인풋 시퀀스, 아웃풋 시퀀스 사이의 관계를 배워내는 뭔가 중간에 이 모델링이 툴이 있다면 이 모델링된 모델이 X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Y가 출력되는 형태로 작동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때 N의 개수와 M의 개수는 같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M의 케이스에 따라서 다양한 우리가 문제 정리를 또 해볼 수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 시퀀스 러닝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 같은 사례에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굳이 이 이미지, 그러니까 쓴 라벨링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드리는 이유는 이 시퀀스 러닝이 대단히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유연한 프레임워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문제 같이 기존의 자연어 처리랑 좀 동떨어져 보이는 문제도 마치 프레임 하나를 input 1, input 2 이런 식으로 해서 sequence of data 혹은 sequence of item으로 입력을 넣어주고 이것에 대응하는 scene 라벨을 출력으로 넣어주면 이것의 중간에 이 모델이 이 입력 x와 y의 관계를 모델링해서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 중간의 시퀀스 러닝 알고리즘만 그때그때 우리가 대체하게 되면 문제 정의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얼마든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퀀스라고 하는 데이터들의 모임들 시퀀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데이터 하나, 데이터 둘, 데이터 셋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멀티플 아이템인 겁니다. 그럼 이 멀티플 아이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 전체를 관통하거나 혹은 이 전체 중에 일부를 선택하거나 해서 이 기계가 뭔가 핵심 정보를 추출하거나 요약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런 목적이 달성되어야만 우리가 AI를 더 잘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핵심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테크닉 중에 하나가 어텐션 메커니즘이고요. 어텐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용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블렌딩이라는 용어입니다. 복수계의 아이템을 내가 현재 상황, 쿼리 혹은 컨텍스트를 던져줬을 때 현재 상황에 가장 그럴듯한 데이터들을 말 그대로 섞어서 블렌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준 테크닉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테크닉이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쭉 드렸고요. 자, 트랜스포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트랜스포머는 이런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시퀀스 러닝이 중요하구나, 좋구나, 그런데 그러한 시퀀스 러닝을 구현한 구현체로서 RNN은 명백한 한계가 있더라. 근데 그 당시에 어텐션이 나와서 글로벌한 인코딩이 가능해지더라. 뭐 이런저런 그 발견들이 있던 그 시점에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다섯 가지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탄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나씩 볼게요. 이 질문 하나하나가 결국엔 트랜스포머의 핵심 컴포넌트와 연결되니까 이 질문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멀티플 아이템들을 인코딩 할 거냐? 그런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인코딩 할 거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시퀀스 러닝이 가지는 기본적인 질문인 거죠. 모든 시퀀스 러닝 알고리즘은 멀티플 아이템을 굉장히 잘 다뤄야 돼요. 인코딩을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자, 인코딩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긴 디펜던시, 그러니까 우리가 시퀀스가 이렇게 일련의 그 흐름을 갖고 들어올 텐데 과거의 RNN은 이렇게 쭉 템포럴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혹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런 관계는 잘 모델링이 돼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는 잘 되는데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의 거리, 요 긴 거리에 해당되는 뭔가 디펜던시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 그런 롱텀 디펜던시도 잘 풀어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세 번째. 그런데 우리가 롱텀 디펜던시를 잡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 위에 게 두 가지 질문은 시퀀스 러닝의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요것에 대한 답으로 어텐션이 나온 거죠. 근데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인코딩 방식이에요. 거기 안에는 템포럴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모델링 형태든 이 친구가 모델링 든 가깝든 멀든 아주 동등한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시퀀셜 인포메이션 혹은 순서, 오더 인포메이션이 전혀 반영될 구멍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시퀀셜한 인풋을 넣어줄 때 그 시퀀셜한 인풋을 반영해서 넣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인코딩 할 때. 즉 그런 순차적인 정보를 어떻게 녹여낼 거냐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또 트랜스포머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인코드를 하는데 우리가 RNN은 기본적으로 한 스텝이 끝나야 다음 스텝이 계산돼요.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병렬을 할 때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전에 디펜던시가 걸려있는 다른 것들이 모두 끝나야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화하고 병렬화하고 흔히 말하는 스케일러빌리티를 높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RNN 구조였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애초에 만들어질 때 양적 증가,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양적 증가가 대단히 쉽게끔, 그래서 인코드 속도, 더 나가면 디코딩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의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트랜스포머는 아키텍처를 매우 단순화시켜놨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의 그 깊은 네트워크일수록 익스프레션 파워가 올라간다는 건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이쪽의 깊은 네트워크에서 위에 쪽의 구조와 아래쪽 구조가 달라요. 막 이렇게 점점 달라져요. 마치 CNN처럼. CNN 같은 경우는 CNN 자체는 똑같으나 거기에 들어가는 뭐 채널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매번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의 네트워크 구조와 위쪽 구조가 달라진다. 뭐 좀 미묘하게 다르다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구현하는 입장에서 혹은 이것들을 스케일러빌리티를 높이는 입장에서 조금 코딩이라든지 혹은 그 규모화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애초에 구조 자체가 정확히 같은 구조가 곱하기 n개, 즉 단순히 스태킹만 해서 쌓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 이 모델의 파워 자체도 뭐 중요할 수 있겠으나, 이 익스프레션 파워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구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간단한 하나의 잘 정리된 네트워크 아키텍처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쉽게 확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하나의 심플한 아키텍처를 그러니까 표준화 시켜버리면 하나의 아키텍처를 누구나 그냥 재활용했을 수 있게끔 구조화해 넣어버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이게 일종의 인터페이스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아키텍처를 고속화시키는 연구가 따로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 하나 아키텍처의 알고리즘의 그 어떤 컴플렉시티를 분석한 연구가 또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보자면 그런 하나의 아키텍처에 특화된 하드웨어 인스트럭션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속도라든지 양을 늘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블럭을 잘 설계해 놓은 구조가 트랜스포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정도의 질문 혹은 이것에 대한 답이 잘 대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트랜스포머가 가지는 이런 성공 스토리가 있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논문 All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논문이 바로 트랜스포머의 논문입니다. 트랜스포머를 최초로 제안한 구글의 논문이에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죠. 도전적이고 사실은 이 당시에 그 논문들의 그 제목 가지고 조금 좀 과학하게 얘기하면 장난쳤던 논문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과학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목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 논문만큼 과격한 논문의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성공적인 논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연구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배경을 놓고 상상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해봤더니 롱텀 디펜던시 잡고 빠르게 계산하고 그래서 모델 익스프레션 파워도 올리고 뭐 양적화하고 뭐하고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야, 어텐션만 써도 충분하더라. RNN 쓰지 말고 CNN 쓰지 말고 기존에 흔히 말하는 별의별 그 문제들의 특화된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뭐 자연의 처리는 RNN, 뭐 이미지는 CNN 이렇게 다양한 그 문제 혹은 그 데이터셋에 특화되어 있는 다양한 아키텍처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어텐션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 그리고 그 어텐션들을 매우 집적화시켜서 쌓아서 높게 쌓아 놓으니까 훨씬 성능이 좋아지더라라는 걸 보여준 논문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전형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그러니까 시퀀스를 인코딩하고 시퀀스를 디코딩하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제안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올인원 패키지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코더 따로 연구하는 사람들, 디코더 따로 연구하는 사람이 또 분화돼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토양을 제공했죠. 자,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를 볼게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 한 장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퀀스가 발표됐던 시점이 요 시점입니다. 2014년 정도 시점. 그리고 그 시퀀스를 이용해서 번역기도 만들어 보고 뭐 이미지도 캡션도 만들어 보고 뭐 잘 되네. 근데 롱텀 디펜던시 문제가 있어. 글로벌 인코딩이 필요해.
그때 나온 게 바로 2015년의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요 논문이 그 바다나우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요거가 adaptive approach, adaptive attention. 요거가 그 multiplicative attention 같은 것들을 설명했던 논문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트랜스포머가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흡수해서 다 필요 없고 어텐션만 깊게 쌓아서 인코더 만들고 디코더 만들었더니 시퀀스 러닝이 잘 풀려 라는 걸 발표한 게 2017년도에 요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흐름만 정도 이해하세요. 요 뒤에 거는 제가 따로따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안에 있는 친구가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갖고 있는 아키텍처고요. 이 중에서 인코더만 따로 떼어서 깊게 연구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했던 것들이 BERT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논문이 나온 거고요. 디코더만 떼서 만들어 온 게 GPT-1, GPT-2, GPT-3 요 계열이 디코더만 갖고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뭐 최근에 트렌드를 설명드리자면 트랜스포머가 개발됐던 그 분야가 자연어 처리였거든요. 자연어 처리에서 성공적이고 사실은 이제 트랜스포머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자연어 처리는 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트랜스포머가 비단 자연어 처리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작동되더라는 게 점점 증명되어 가고 있고 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미지 GPT라든지 비전 트랜스포머라든지 뭐 이런 비전 관련된 트랜스포머가 너무너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분야에서도 트랜스포머가 잘 작동되고 있고 뭐 다른 뭐 생물학 분야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트랜스포머가 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보고돼 가고 있습니다. 자, 트랜스포머를 그러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 컴포넌트,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제가 여기다 정리해 놨어요.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고요. 그 분류 안에서 다시 세세하게 제가 주제들을 나눠 놨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파트인데요. 여기 설명되어 있던 주요 주제들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하나씩 구현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순서대로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텐션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바다나우 어텐션, 닷 프로덕트 어텐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확장해서 쿼리티 밸류 패턴의 어텐션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쿼리티 밸류 어텐션에 다시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를 붙이기 위해서 크로스 어텐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친구들을 다시 붙여서 기존의 쿼리티 밸류 어텐션에 멀티 헤드 개념을 넣어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트랜스포머의 기본 구조를 직접 이해하고 직접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매스킹 관련해서 중요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부분이 패드 매스킹과 look ahead 매스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어텐션이 돼서 계산된 거에다가 그 앞뒤로 스케일링을 붙이고 뭐 노멀라이제이션 붙이고 레지듀얼 커넥션하는 그 트랜스포머만의 그 좀 특화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 컴포넌트들이 왜 개발되었고 그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하나씩 같이 이해해보고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